강여웨이, 강유이, 한풍 8년인 1858년 명망 있는 사대부 신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고조부가 향시에 합격한 뒤에 남해연 일대 명문가가 됐습니다. 강여웨이 어렸을 때부터 당시 수백 수를 암송할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나이 어린 강여웨이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면서 양무운동, 서양화운동이죠. 양무운동을 주의한 정보판, 증국번이었습니다. 당시 증조부의 친구였던 국왕선생, 이 선생님의 영향 또한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왕선생님은 이른바 삼세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명성을 떨친 당대의 석학입니다. 광서 3년인 1877년 조부가 타계한 뒤에 당시 나이 20살이 된 강여웨이는 마침내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풍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단시 되어온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의 사상을 주체성이 있는 사상가로 여기면서 중국 개혁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기준에서 보면 반역적이기도 한 것이죠. 광서 4년인 1878년, 그러니까 광저우죠. 여기 서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백운동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도가 그리고 불가 이쪽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 이런 취지를 발현시키고자 한 것이죠. 스물두 살 때인 광서 5년 1879년 이해 말에 홍콩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오랑캐로 간주되던 서양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해국 도지를 비롯해서 선교사 중심 집단이 펴내는 종합시사지 이른바 만국공보, 만국공보 이거를 전부 애독했습니다.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자 한 거죠. 당시에 만국공보는 서양의 역사와 정치, 문물, 세계 소식 등을 소상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27살이 되던 광서 10년의 1884년 이때는 청나라와 프랑스 이른바 청불전쟁이 빚어지고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김옥균이 주도하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일본 동시에 힘겹게 싸워야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강여웨이는 전쟁으로 인한 계엄의 와중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색하고 그리고 청불전쟁이 미칠 그 패배 원인 이것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책 중에 강자내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따통스상, 대동사상 이것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 그 책 제목이 대동서입니다. 이 대동서를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원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대동사상에는 시공을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를 하나로 꿰자 그런 도덕이 있을 거다. 그런 법 제도가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찾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여웨이가 왜 대동사상을 갖게 되느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서 21년인 1895년 북경, 베이징, 가마솥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말도 아니었습니다. 승전국이 일본이죠. 이토 히로부미와 약속을 체결한 게 시모노세키 조약. 중국에서는 이걸 마관 타오이, 마관 조약을 하는데
이 내용이 공개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인해서 랴오동, 요동, 그리고 타이완, 대만 이것을 일본에 넘기고 배상금으로 당시의 돈으로 2억량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캉유에이와 그의 제자, 유명한 사람이죠. 양치차오, 양계초 이 두 사람은 당시 향시에 합격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것을 합격한 이후에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해시, 최종 시험이죠. 이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시를 준비하던 상황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거죠. 당시 마관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에 분노한 두 사람은 조약의 거부, 이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상소문을 작성했어요. 당시 베이징으로 모든 공고, 과거 향시 합격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회시를 치르기 위해서죠. 그 선비들에게 서명을 구했습니다. 제자인 양계초가 발이 불이 나도록 열심히 돌아다녔죠. 결과 1200명의 서명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1898년에 빚어진 이른바 무술변법, 캉유에이가 주도한 변법, 그러니까 개혁운동이죠. 그 변법의 단초가 된 공고상서입니다. 과거 시험에 최종 시험인 해시를 보러 북경에 온 선비들이 사인을 해서 국가개혁에 관한 제안을 한 게 이른바 공고상서입니다. 당시에 이 캉유에이가 과거급제에서 합격해가지고 진사가 됐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나 격변의 시기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고시 공부 합격해서 관직으로 나가는 길을 포기하고 개혁운동에 뛰어들어서 이름을 날리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온 게 바로 무술변법이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청나라의 이 전체적인 제도를 확 바꾸자. 그게 개혁운동. 이것으로 진행되고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대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결국은 캉유에이는 개혁에 방해가 되는 모든 대신들을 숙청하고 과거 시험을 관할하는 예부 상서를 비롯한 고위 관원들을 당시의 실권자 이것을 전부 수렴청정 비슷하게 하고 있던 서태후의 재가도 없이 파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서태후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개혁을 강행할 경우 당시 서태후의 마리오넷, 그러니까 허수아비 비슷한 황제처럼 있던 광서제, 이 황제가 보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캉유에이는 개혁을 밀어붙인 거죠.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오얀스카이라는 사람인데 군권을 쥐고 있었죠. 이 사람이 원래는 캉유에이에게 변법을 찬동하는 쪽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태후 측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을 한 거죠. 캉유에이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로 인해서 무력을 지닌 오얀스카이가 서태후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변법 운동은 좌절되고 맙니다. 결국 무술년에 빚어진 이 사건 8월 4일 광서제가 연금됐습니다. 황제가.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6일 캉유에이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캉유에이가 제자 양치차와 황급히 일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서 변법 자강운동, 이른바 무술변법운동 100일 만에 좌절됐습니다. 무술변법, 100일 천하. 이것이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없는 광서제에게 너무 의존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수 세력의 사실상의 지휘자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태후를 설득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서태후의 조정을 받는 광서제를 너무 믿었던 거죠.
광서 34년인 1908년 이해 말에 하루 간격으로 광서제와 그리고 배후 조종자였던 서태후가 잇따라 죽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1911년 말에 이른바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마침내 망하고抗유의 입장에서 보면 체포령이 이때 해제됩니다. 본인의 뜻을 필 수 있는 기회가 온 셈이죠. 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처럼 다시는抗유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당시抗유에는 수논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수논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입장이고,抗유에는 황제를 그대로 존치시킨 가운데 의회를 두는 보황입헌, 황제를 보호하면서 헌법, 입헌 군주제 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신해혁명의 배후인 수논, 손문, 수논은 국부로까지 칭송받지만은 이 보황입헌 운동으로 나아간抗유에는 결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술 변법을 해서 중국 청나라를 개화시키자 이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청나라를 보존한다, 황제를 보존한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가들에게, 중국 인민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21세기 관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선각자에 해당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 입장이 뭡니까? 한족만 하는 게 아니라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우이구르족 다섯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抗유에이가 당시에 주장한 보황입헌 제도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만 흥한 만주족을 배척하고 한족을 숫자는 많지만은 한족을 흥하게 하자 이런 취지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으로는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원보다는抗유에이가 훨씬 앞날을 내다본 선각자였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일로 인해서抗유에이도 제대로 된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